자, HLB 테라퓨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한가 들어가 있죠. 지금 하한가 들어가서도 뭐 전혀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들어가서 지금 시간이 지나도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3%, 코스닥이 2%가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330만 주 꽤 많이 됐어요. 한가로 지금 뭐 후닥닥 다 집어던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그래도 450만 주. 이건 뭐 오늘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HLB 그룹이 상당히 지금 난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HLB가 벌써 리보세라노에서 덜커덕 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그 대신에 HLB 그룹의 성장성을 담보하던 종목이 이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HLB가 덜커덕 걸릴 때 빠르게 들어오고요. 두 번째 덜커덕 걸릴 때도 HLB 테라퓨틱스가 가장 빠르게 치고 들어왔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HLB는 별로 그렇게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번 같은 경우도 HLB 테라퓨틱스가 이렇게 강세를 진행해 나오던 상황에서 한가로 지금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난감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뭐 지금 탈출을 못하고 이제 내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은 흐름이 문제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간단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헷갈릴 만한 내용들 이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임상 같은 경우 이런 거 살펴볼 때 이제 임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유의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유의성, 유효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통계적 유의성 이렇게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응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흡수율이라고 하는 단어죠. 흡수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경구용 비만약 종목들 D&D 파마텍이라든가 깁스 파마, 인벤티지랩 같은 이런 종목들에서 흡수율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를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약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약 자체가.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비유로 예시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소화제 먹은 셈이야. 효과 없죠. 머리 아파 죽겠는데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어야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회스타를 먹으면 소화제 회스타를 먹으면 낫겠습니까? 안 낫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쩌면 약간 이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픈데 회스타를 먹었는데도 낫다 뭐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개 구충제 같은 경우처럼 개 구충제를 먹었는데 뭐 암이 났다 뭐 이런 소리들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소리들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아니고 일단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 자체가 안 들어먹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흡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약이 체내에 침투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구약 같은 약을 먹었을 때 우리 주사제 같은 경우를 놓는 주사제를 이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먹는 알약 형태로 먹는 거 이게 경구용이잖아요. 경구용.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직접 주사제를 놓는 경우가 혈관에다가 직접 주사를 놓기 때문에 이 약효가 더 빠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흡수율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얘기죠. 경구용 같은 경우 흡수율이 조금 처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체내로 침투되는 속도를 흡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비만약, 이 경구용을 다루는 비만약뿐만 아니라 경구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약들에서는 이 흡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신약 임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계적 유의성 저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제 임상 실험 결과에서 나오면 반응률도 나오죠. 이 반응률이라는 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나은 이게 약효를 좀 약발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임상실험 환자 대상자가 뭐 50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중에 절반 정도가 약발이 좀 들었다. 이러면 이제 반응률이 50% 되는 거고, 이 반응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흡수율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요런 상태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유의성 미약보라는 얘기는 약 자체가 나가리 됐다는 얘기야. 틀려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 나오는 경우에 보면 뭐 그 전에 예를 들면 뭐 코아스템 캐몬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 여기 이런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브릿지텍 같은 종목,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그냥 작살 나버리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깨져버리죠. 코아스템 캐몬
자, 그리고 뭐 브리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종목도 그러면 HLB도 이 꼬라지 나는 거 아니냐? 아, 두렵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이 회사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던 그 앞에 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최근까지도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들고 와가지고는 이거 안 돼, 다른 걸 보여줘라고 얘기를 했던 신라젠, 이런 케이스도 있죠. 역시 마찬가지 임상 실패하고 개박살 나버리는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거를 들고 나오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케이스하고 HLB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HLB는 두 개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어요. HLB 테라피우틱스가, 자, 지금 지나가는 거 유럽 임상, 미국 임상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에서는 임상에서 벌써 틀려먹은 거 뭐 미국 임상에서 되겠습니까? 유럽 임상에서 벌써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뭐 계속하고 글로벌 제약사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걸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 진행 중인 만큼 이쪽에서 안 됐다 그러면 이것도 더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조금 틀리다고 하는 건 이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가는 거, 또 이런 뉴스 하나 나왔다고 또 신약 가시발길 어쩌고 저쩌고 또 개설레발 치고 있고 그러죠. 왜 성공해가지고 기술 수출한 거 왜 얘기하는 애? 기술 수출도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름 테라피우틱스, 뭐 제넥신 프리오, 그래서 이 실패한 것들만 쫙 갖다 보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성공한 것들도 쭉 얘기를 하자고. 지금 기술 수출 들어간 게 몇 갠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맹세 이렇게 분위기 잡는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딱 두들겨 패고 이런 힘들 나오는 거죠. 자, 이게 HLB 테라피우틱스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띄운 건 요겁니다. 요거 여기 HLBD M성기대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 말고 요 앞에 쪽에 하나 더 있잖아요. 자, 보이십니까? 자, NKK는 이제 NK 치료제, 자, 이거는 각막염 안구 질환 치료제예요. 안구 질환 치료제고, 여기 교모세포 종역은 희귀 질환입니다. 젠백스 같은 희귀 질환 뇌종양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뇌종양 치료제에서 하나, 안구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HLB는 두 가지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간암 신약에 HLB가 자빠져도 요쪽에서 나머지 쪽, 그렇게 회사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회사 하나가 파이프라인을 이거 저거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가지고 진행되는 반면에 HLB는 각자 이제 나눠져 있는 그 많은 HLB가 HLB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폐의 혈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이렇게 각각 서로 HLB 그룹 계열사를 나눠 가지고 각기 들어가는 거예요. 각기. 그래서 이렇게 HLB 그룹사 다수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 공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테라피우틱스, HLB 생과, HLB 자회사, 그리고 HLB 사이언스, 이렇게 각기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LB 테라피우틱스는 이 교모 세포종 이슈가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교모 세포종 이게 요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했던, 거기가 코스템 캐몬 같은 경우 그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신라젠 역시 마찬가지 그 암 치료제 그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버리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게 실패한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물론 미국 임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요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임상도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럽 임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미확보했다는 얘기는 미국 실패할 케이스도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밑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뒤를 바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HLB가 자빠졌을 때 HLB 테라피우틱스가 뒤를 바쳤던 것처럼 이제 요게 자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까먹겠죠. 이거 까먹고 냈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모 세포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교모 세포종 같은 경우도 현재 약이 나와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없습니다. 두 개 오래전에 신약으로 개발된 2개 만들고, 요거도 역시 마찬가지 터지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터지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일단 내일도 일단 깨져서 일단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이건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를 당겨 올린 이슈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 NK 치료제, 그러니까 안과 질환 치료제, 이걸 가지고 주가를 당겨 올렸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반동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HLB 그룹 같은 경우라서 또 이번에 다시 돌려가지고 HLB 쪽에서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뢰성이 상당히 처지는 이런 흐름들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HLB에 대한 우려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걸 고려하게 되면 이거 더 내릴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오늘은 틀렸다 그러도 내일 같은 경우라도 가능한 시간 일단 우선 던져놓고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 치료제 요거 결과 가지고 저가에서 다시 노리는 형태로 노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저 앞에 HLB 때문에 깨졌던 이 라인 아래까지로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거 잡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내일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빠르게 어쩌면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나온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뚝 떨어지고, 저번에 뭐 HLB가 깨지면서 나왔을 땐 점하였는데요. 점하였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점하는 이거 장대 음봉으로 지금 이렇게 깔아가지고 빠져나오려 그러면 조금 서둘렀다라고 하면 오늘 개장전 같은 경우라고 하면 팔 수도 있었죠. 이게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전 같은 데도 일찍 좀 살펴보시고 그래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개장 전에 먼저 팔 수 있는 이런 찬스가 놓여지거든요. 일단은 뭐 이거 깨트린다라고 보고, 자, 요 아래선입니다. 알았죠? 4,000원 이하 쪽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모세포청에 대한 기대를 이슈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거 약발 안 먹히거든요. HLB는 또 이래서 방향을 돌리는 쪽으로 화제를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능한, 경우죠. HLB가 이제 워낙에 까쳐먹어서 그렇긴 한데요. 자, 현재 시가총액이 5,300억입니다. 5,300억 높죠. 굉장히 높죠. 임상 실패라는 점에 고려해 보게 된다라면 저쪽에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 루게릭병이죠. 얘가 주가가 이렇게 작살이 나서 이제 900억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살 나기 전에 지금 이게 주가가 얼마냐면 고가 대비 지금 82%거든요. 이게 4,000억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한가가 한 방 혹은 두 방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이거는 일단 빠져나오는 게 상책이에요. 무조건 버리고 나오는 게. 오래 이거 붙들려 있으면 괴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져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형편없이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바닥쯤까지 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6,300억이고 여기서 반토막 나와버리게 되면 이제 2,000억대 정도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3,000억 여기까지는 2,000억 초반이 되죠. 2,000억 초반에 HLB 테라퓨틱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런 이 정도의 흐름이라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한, 다시 튕겨져 나오는 시세 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 피하시고 난 다음에 밑에 쪽에서 다시 기대 잡고 돌아오는 흐름 타서 만회를 하거나 아예 다른 종목으로 가서 만회를 하거나, 자, 이런 거 만회할 수 있는 종목,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팔라고 계속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있죠.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데서 까져도 충분히 우리가 시켜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종목도 아직도 100개가 더 넘게 남아있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이 이런 거 하나 잡으면 금방 만회되잖아요. 이런 거 지금 계속해서 찾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계속해서 찾아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찾아드리고, 그 전에 인벤티지 같은 종목들도 찾아드렸고, 그리고 상대 저가로 놓여있던 종목들, 자, 이런 거 지금 제가 계속 만들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 헥토파이낸셜 이런 종목들, 이런 거 계속 찾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 지금 얼마가 올랐어요, 이게? 더블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도 이런 거 찾아드리면 금방 만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HLB 테라퓨틱스 보유자분들 힘내시고, 일단은 우선은 위험은 피하신 다음에, 위험은 이렇게 극단의 위험이 나온다면 우선 덜어내야죠. 그죠? 정면으로 맞붙을 생각하지만 덜어내시고, 그리고 저희가 만회해드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잘 잡으셔서 손실 만회하시고, 그리고 더 이익 쌓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